안녕하세요. 네, 목사님이 전해주신 소식을 들으니까 풍성한 가을에 정말 수확이 많은 것 같아서 좀 기쁜데요. 오늘은 제가 MBTI를 준비했습니다. MBTI 너무 흔하게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꼭 한 번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너무 쉽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고 정확히 모르시는 부분들을 제가 고려해서 30년 동안 해왔던 제가 MBTI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히 기질로 기질, 네 가지의 기질로 나누고, 그리고 그 기질에 따라서 저희가 소그룹 작업을 하면서 그 기질에 따라서 신앙관이 어떻게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MBTI는 소개를 드리면 이 이름 자체가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됐는데 검사 자체는 사실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하버드의 경영대학원에서도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그 친구들을 그룹을 나눌 때 MBTI로 그룹을 나눕니다. 나눌 때 같은 유형끼리 넣는 게 아니고 다른 유형과 섞여서 잘 조화롭게 일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그룹을 섞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MBTI가 최근에 유행을 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점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관심 갖는 거에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알고 싶은 겁니다. 아, 이 유형? 아,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ISTJ? 뭐 내가 알고 있는 그 ENFP?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알아가려는 노력은 제외하고, 네 유형은 그거구나. 흔하게 우리가 이제 혈액형도 묻는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혈액형 가지고 성격을 분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는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예 본인 혈액형을 잘 모른대요.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이 혈액형을 가지고 성격을 나누는 것도 사실은 좀 합리적이지 않은데, 아무튼 오늘은 이제 기질, 그 MBTI 안에 16가지 유형이지만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4가지의 기질을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제가 기질에 대해서 왜 하냐면 16가지 유형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아이들을 키워보시면요, 기질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순한 기질이다, 까다로운 기질이다, 뭐 느린 기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얘는 좀 기질이 까다로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기질은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천성이어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격은 변해요. 성격은 왜 변하냐면 환경, 그러니까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속하는 환경, 뭐 학교 아니면 뭐 직장 이런 거에 의해서 계속 조율하고 바뀌다 보니까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질은 잘 바뀌지 않지만 성격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 저놈의 기질을 저걸 깎아내리겠어요, 이런 표현은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기질은 안 바뀌는 거고, 차라리 그 기질에 부모로서 내가 어른으로서 어떻게 맞춰줄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저 기질을 바꿔버리겠다라는 거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질이라는 것은 상당히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좀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일단 교회 안에 MBTI라고 이름은 붙였어요. 자,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자,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유형을 이야기할 텐데, 이게 성격 유형이 MBTI거든요. 근데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지만 그것은 모두 다 틀린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MBTI 검사의 유래를 들어보시면 되게 놀라실 텐데, M이 마이어스의 M이고요. 그다음에 T가 B가 브릭스예요. 그래서 마이어스, 브릭스, 그다음에 T가 타입이거든요. 성격 타입. 그리고 I가 인디케이터. 그래서 MBTI 이렇게 부르는데, 마이어스하고 브릭스가 누구냐면 엄마와 딸입니다. 엄마와 딸의 이름을 따온 거예요.
엄마와 딸이 왜 이 검사를 만들게 됐을까? 이 딸이 홈스쿨링을 합니다. 집에서 학교를 안 다니는 거죠. 사람을 잘 만날 기회가 없고 사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딸에게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분류하고 만들기 시작한 게 이 MBTI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였죠. 근데 제가 원래 MBTI 검사를 할 때 만약에 오늘 이렇게 나의 정말 기질을 잘 찾아가는 과정들을 한번 연습 삼아 해보실 건데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저에게 조용히 찾아오시면 제가 아주 진심을 다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혹시 어제 이사하셨나요? 혹시 어제 뭐 누구랑 싸우셨나요?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스트레스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 검사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렇게 본인의 원래의 기질이 나오지 않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정말 신기한 게 본인의 열등 기능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나 이거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있나 없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4가지 먼저 방향성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내 기질을 나눌 건데 제가 이 기질을 색깔로 표현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따 소그룹을 할 때도 이제 색깔별로 앉으셔서 작업을 하실 건데요. 자, 먼저 에너지의 방향으로 사람의 성향을 나눕니다. 에너지가 바깥으로 흐르냐 아니면 안으로 흐르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외향이냐 내향이냐 하시면 말이 많고 시끄러운 사람은 외향,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은 내향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에너지의 방향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항상 바깥으로 향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에너지가 항상 바깥으로 향해 있으니까 뭐냐면 요즘 유행하는 게 뭔지를 잘 알아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 그러면 찬양도 막 요즘에 유행하는 거.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요즘에 쇼미더머니가 유행이다. 그러면 너 요즘 무슨 노래를 자주 듣니? 그러면 막 랩을 듣는다고 얘기해요. 외향들은. 왜냐면 항상 에너지가 바깥으로 흐르니까. 근데 내향들에게는 어떤 노래를 좋아해? 그러면 20년, 30년이 지나도 김동률. 이렇게 변하지 않는 꼿꼿한 그런 성품 이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안으로 흐른다는 건 안에서 회복해야 돼요. 그럼 외향들은 어떠냐면 에너지가 항상 바깥으로 향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얻으려면 바깥에서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떠냐면 외향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밖으로 뛰쳐나가요. 막 돌아다닙니다. 사람을 만나요. 수다를 떨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쭉 다시 핸드폰 충전하는 것처럼 쫙 올라와요. 그런데 내향들은 어떻죠? 에너지가 안에서 흐르기 때문에 회복을 하려고 해도 안에서 회복할 수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떻죠? 혼자 있어야 돼요. 잠수 타죠. 연락 끊어요. 혼자 쫙 그러고 막 전화 안 받고 카톡도 안 읽고 이제 이렇게 혼자 회복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럼 외향하고 내향하고 살면서 많이 부딪힐까요? 만약에 부부라고 하면 별로 살면서 그렇게 부딪히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행 갈 땐 부딪히죠. 여행 갈 때 외향들은 뭘 좋아할까요? 무조건 새로운 곳, 안 본 곳, 그리고 무작정 걷기, 새로운 곳 막 치고 다니기. 근데 내향들은 어떨까요? 리조트형 인간. 간대 또 가. 좋으면 또 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은 그다지 없다. 이제 이런 게 이제 큰 차이가 있으니까 뭐 부딪힐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뭐 살면서 부딪히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2번째 지표예요. 이제 내가 정보를 어떻게 습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고적이냐 아니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우리가 오감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감각으로 정보를 흡수하는지 아니면 직관 육감이라고 하는데 직감을 사용하는지로 나누는데요. 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는 외향인가 내향인가 요거 꼽으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문항이 있는데도 문항을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문항으로 체크하시는 것보다 어떤 게 더 빠르냐면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 따라서 난 좀 이거에 가까운데? 라고 생각되는 걸 클릭하시면 그게 본인의 모습이 맞습니다. 왜?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인에게 좀 더 가깝고 이게 내가 자주 쓴다. 익숙하다. 근데 우리가 양손을 쓸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양손잡이가 아니고 좀 더 선호하는 손이 있죠. 오른손을 선호한다, 왼손을 선호한다. 그런 것처럼 이 MBTI도 내가 어느 쪽을 좀 더 선호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향이냐 내향이냐 결정하셨나요? 사실 외향이냐 내향이냐는 기질에 영향이 없습니다. 기질에. 자, 근데 특히 외향과 내향을 또 굉장히 차이점을 알 수 있는 게요. 본인이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를 어느 쪽이 잘 지각할까요? 내향입니다. 외향들은 이렇게 상처 난 거 보고 알아요. 나 어디 부딪혔네? 나 여기 멍들었네? 뭐 이렇게 약간 주의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그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항상 바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쓰러져야 아픈 줄 알아요. 근데 내향들은 아주 민감해요. 나 여기 아픈 것 같은데 약간 위가 쓰린데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캐치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감각이냐 직관이냐 직감이냐 이걸 가지고 정보를 흡수하는 걸 나누는데요. 요 이제 살면서 좀 부딪힌다라고 하면 사실 요 두 번째 정보를 습득하는 요 방향성에 따라서 조금은 대화가 좀 안 통한다라고들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감각형들은 일단 되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게 중요해요. 세밀한 것을 잘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따져볼게요. 이게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이렇게 부르는데요. 혹시 나는 날짜나 이름이나 이런 걸 잘 기억하는 사람인가요? 사람 이름은 잘 기억 못하는데 얼굴은 보면 기가 막히게 나 어디서 봤는데 이런 걸 알아차리시는 사람이지. 자, 전자면요 감각형 S고요. 나는 사람 이름은 잘 기억 못하는데 얼굴, 이미지는 잘 기억한다. 그러면 직감형이에요. 그래서 N이라고 부릅니다. 인투이션인데 I하고 똑같기 때문에 직감형은 이제 N으로 부르게 돼 있어요. 자, 요거 기질을 나눌 때 중요하니까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S냐 N이냐, 나는 어느 쪽일까? 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살면서 회사 생활을 한다거나 실제로 공무원들은 제가 공무원 집단을 해봤어요. 제가 수녀 집단하고 공무원 집단을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집단에 가면 기본 99%가 S가 나와요. 그 SJ가 나옵니다. 우울질이에요. SJ가 들어가면 기질로. 자, 우울질은 우울한 기질이 아니고요. 우울질의 키워드는 성실, 책임감. 십자가도 내가 지고 가오리다 쪽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울질들이 되게 많은데 그 수녀 집단은 또 가면요. 99%가 점액질이에요. 점액질. NF. 뭐 어떤 유형이냐면 이상향을 꿈꾸는 그런 유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내가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느냐인데 제가 이제 이런 걸 봐요. 이제 나무를 중심적으로 보는 유형을 S라고 하고요. 감각형. 그리고 나무보다 세밀한 것보다 전체적인 숲을 보는 쪽을 직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궁금하실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배우자하고 자식을 낳았을 때 이 자식은 나와 기질이 비슷할까? 다를까? 누구 한쪽을 닮았을까?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맞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반드시 유전학적으로 똑같이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데 감각이냐 직관이냐 요거 조금 뒤에 다시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판단 기능인데요. 판단 결정을 내릴 때 사고적으로 하냐 감정적으로 하냐, 사고적으로 하냐 감정적으로 하냐, 요게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왜냐면 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 중에 돈을 정말 잘 안 갚는 친구가 있어요. 돈을 잘 빌려가는데 잘 안 갚아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오더니 야, 어떻게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없을까 급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요럴 때 이 감정형과 사고형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의사결정을 할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알죠? 이 친구 돈을 잘 안 갚는다는 걸. 그럼 사고형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옳다 그르다의 판단이 있으니까 너 저번에도 안 갚았고 저번에도 안 갚았고 안 갚았잖아. 난 빌려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냥 50만 원만 줄게. 그냥 써. 나 빌려주는 거 아니다. 다시는 빌려달라는 얘기하지 마. 뭐 이러면서 딱 주지만 이제 감정형들은 어떠냐면 쟤한테 상처 주기 싫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날 싫어하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 없는데 어쩌지? 뭐 이렇게 거짓말하죠. 있어도 없다고 얘기해요. 거짓말로. 왜냐하면 상처 주고 받기 싫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신경 쓰는 쪽이 감정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평생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는 유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 양식입니다. 판단형과 인식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쪽을 고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판단형은 죄인은 딱딱한 뼈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단단한 뼈. 근데 인식형은 어떠냐면 물렁뼈예요. 물렁뼈.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생활의 양식이 딱 정해진 대로 딱딱딱딱 계획한 대로 가야 된다. 책이 여기서 나왔으면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은 판단형이고요. 책이 나왔지만 안 들어갈 수도 있지. 뭐 어딘가에 있는 건 내가 알면 됐지라고 하는 쪽은 인식형입니다. 그래서 판단형과 인식형들에게 제일 재밌는 건 나눠서 2박 3일 제주도 여행 계획을 짜보라고 하면 진짜 재밌어요. 판단형들은 일단 스케줄 표가 나와요. 2박 3일 월, 화, 수 이렇게 하면 타임 테이블 시간별로 짜거든요. 어디 가고 뭐 하고 식당도 다 정해야 돼요, 미리. 자, 근데 인식형들은 계획을 짜라고 그러고 딱 가서 보면 안 짜고 있어요. 계속 얘기를 해요. 뭐 안 그렸어요? 뭐 타임 테이블 없어요? 그럼 뭐라 하냐면 아니 제주도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우도 가면 되죠. 이렇게. 꼭 제주도에 있어야 되냐? 우도 가고 싶으면 우도 가면 되지라고 하는 쪽. 그러니까 항상 변화에 익숙한 쪽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제가 데이트하는 청년들에게 꼭 얘기하는데 남자친구가 판단형이에요. 근데 여자친구는 인식형이에요. 자, 그래서 여자친구는 뭘 좋아하냐면 서프라이즈 이런 걸 좋아해요. 번개. 오늘 만나기로 약속을 안 했는데 앞에 짜자잔 나타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남자친구 있는 곳에 회사나 아니면 학교에 짜잔 하고 이제 나타나죠. 얼마나 좋아할까? 막 이러면서 놀래켜줘야지 이러면서 딱 나타나면 제2 남자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왜 왔어? 우리가 오늘 만나기로 했던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이게 스케줄이 다 꼬이잖아요. 내가 짜놓은 스케줄이 있는데 이게 꼬이니까 이게 뭐 일단 불편함이 올라서 얼굴이 굵고 왜 왔어? 우리가 오늘 만나기로 했던가? 뭐 이러면서 이제 긴장하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가 판단형이면 절대로 서프라이즈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전에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쓰냐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향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안쪽으로 향해 있는 사람인가. 새로운 것을 굉장히 익숙하고 받아들이기 쉽고 좋아하고 요즘은 뭐가 유행인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쪽이라면 외향적이죠. 근데 또 그렇지 않고 나는 혼자 있고 혼자 사색하고 혼자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이 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에너지가 안으로 흐르기 때문에 내향적입니다. 근데 요거는 어떠냐면 살면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례로 저는 젊었던 시절 점수로 따지면 내향은 1도 없었어요. 외향만 있었어요. 완전 바깥으로 향하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떠냐면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좀 지쳐요.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반반 됐습니다.
내향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졌다는 거. 그래서 혼자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내가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향해 있나? 그러면 외향형과 내향형들은 신앙생활도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외향형들은 신앙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활동하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내향형들은 그런 거를 하는 건 좋은데 적당히 하고 혼자 이렇게 큐티하고 혼자 좀 사색하면서 신앙서적 읽는 걸 조금 더 선호한다. 이런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간이 테스트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거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나중에 해보고 싶으시면 제가 나눠드릴 테니까 해보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또 내가 테스트를 했을 때 뭐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자, 여기도 나는 현실적이다, 나는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제가 감각형하고 그 직관형하고 이제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서 되게 차이를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강의 계획서를 내주잖아요. 그럼 거기에 과제가 들어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S, 감각형들을 위해서 최대한 배려해서 이렇게 써요. 보고서는 3페이지, A4 3페이지로 작성, 겉표지와 참고문헌 뺄 것. 그러니까 내용만 3페이지여야 된다고 쓴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꼭 묻습니다. 글자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장평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막 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요. 혹시 그 과제는 A4 아니고 도화지에는 하면 안 될까? 난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왜? 저는 N이거든요. 그래서 꼭 A4 종이에다가만 과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테이프에다가는 녹음 못하고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내지는 않는지 그래도 된다. 내용만 좋으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감각형 친구들을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준다. 글자 크기는 절대 13을 넘어가면 안 돼. 나 아직 12까지는 읽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감각형과 직감형 이런 특징이 있다. 감각형들하고 직관적인 사람들하고 그 작업을 할 때 나눌 때 꼭 뭘 하냐면 요즘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여기가 가까운 여기 지하철역이 이름이 뭐였죠? 봉은사이죠. 봉은사역. 거기에서 삼성제일교회까지 오는 지도를 그려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감각형들은 지도를 어떻게 그릴까요? 몇 번 출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길의 꺾임까지 세세하게 잘 기억해서 어떤 마트가 있는지 어느 주유소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그리거든요. 직관형들은 어떻게 그리는 줄 아세요? 그냥 직선으로 그려요. 길은 다 뚫려 있어. 오면 돼. 그냥 찾아서 오면 돼. 뭐 이렇게. 왜냐하면 세부적인 걸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직관형들이 세밀한 걸 잘 놓칠 수 있다. 물건을 좀 잘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주의력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가끔 듣기도 하는데 그렇진 않다.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느냐로 사고형과 감정형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런 거예요. 나는 친절한 상사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나는 명료한 상사를 좋아하는가. 명료하게 설명해주는 상사를 좋아한다 그러면 사고적인 사람이고 그딴 거 필요 없고 나한테 친절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감정형인 거죠. 그냥 무조건. 그래서 여자들 자매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하잖아. 나 살쪘어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이 딱 좋아. 그냥 근데 진짜 한 2kg 찐 것 같다 이렇게 명료하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특히 감정형들은 왜냐면 이게 좀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경쟁적이냐 아니면 양보하냐 이런 특징도 있고 제일 큰 게 나는 할 말은 한다와 나는 좋게 생각하는 편이다가 있죠. 그러니까 할 말은 해야 된다. 명료하게 알려줄 건 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고적인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냥 좋게 하면 이제 감정형입니다.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힘들 때 언제냐면 이제 제 밑에 이제 인턴 선생님들, 그다음에 상담사 선생님들, 연구원 선생님들 되게 많은데 누구와 좀 약간의 갈등이 있어서
힘들다라는 걸 저한테 와서 얘기하면 제 마음이 더 힘들어요. 이런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에서 제 마음이 힘들어서 막 공감은 해주는데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못 해주는 거죠. 제가 좀 더 명료하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한다. 왜? 저는 감정이 앞서가지고 잘 못한다. 그다음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로 판단형과 인식형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자, 이제는 기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외향이냐 내향이냐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요거는 보시면 되고요. 제가 PPT를 엄청 많이 준비했죠. 이거 보세요. 감각형과 직관형의 차이. 교회 재정이 갑자기 100만 원 너무 적은데? 그죠? 100만 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까? 자, 감각형들은 주로 과거를 향해서 쓰는 것을 좋아하고 직관형들은 자꾸 미래를 위해서 쓰는 것을 더 선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선호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성 스타일도 보면 감각형들은 일단은 경험, 증거, 명료하게 이렇게 뭔가 근거 자료가 있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고 중요하고, 직관형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믿는 약간 믿음의 은사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믿는 거. 내가 그걸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어도 그건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믿는, 무작정 믿는 그런 스타일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요즘에 흑백 요리사 되게 유행했던 거 아시죠? 그 흑백 요리사들 중에 실제로 그 요리사들, 유명한 요리사들이 전부 다 기질이 담즙질인 거예요. 담즙질이 뭐냐면 여기서 직관형 N하고 사고형 T가 같이 묶여 있는 기질을 직관형이라고, 그 담즙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담즙질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담즙질이 왜 많냐면 담즙질들은 기존에 하던 대로 따르는 걸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두부가 있다 그러면 두부찌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두부를 으깨서 소스로 만들거나 다르게 어떻게 응용할까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기질을 나누면 먼저 이제 제가 기질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따가 할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요. 뭔 PPT가 이렇게 많냐라고 하시겠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자, 요거예요 오늘은. 색깔이 초록색인데 NF가 약간 노란색처럼 나왔어요. 초록색입니다. SJ가 노란색이고 NF는 초록색이고요. NT가 파란색, 그리고 SP가 빨간색이에요. 자, 이거 제가 본인들의 기질을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4개의 색깔로 명확하게 구분을 했는데, 자, S, 내 유형에 S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J가 있다라고 하면 SJ는 우울질입니다. 우울질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안전을 추구하고, 그래서 노란색이에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했어요. 안전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SJ들은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책임감이다. 성실과 책임감. 그 다음에 NF는 초록색이에요. NF는 항상 키워드가 이상향.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이 행복하게 같이 더불어서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약간 이런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펴는. 그래서 작가들 중에 이 점액질이 많습니다. NF는 점액질이라고 불러요. 왜? 이게 약간 끈적끈적한 스타일들. 그리고 이제 NT, 담즙질. 제가 좀 전에 흑백 요리사 말씀드렸는데 담즙질은 파란색으로 제가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되게 논리적인 거, 합리적인 거, 이거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NT. 그다음에 SP, 딱 봐도 아시겠나요? 다혈질. 자, 다혈질 그러면 화를 잘 내는 유형들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다혈질의 키워드는 융통성. 변화무쌍한 걸 잘 견딘다. 그래서 계획이 없던 것들이 닥쳐도 굉장히 순조롭게 일처리를 잘하는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다혈질.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4개의 유형으로 나눴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이미지와 함께 잘 기억하시라고 제가 간식을 준비했는데요. 간식에는 요 4개의
색깔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질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제가 뭘 준비했냐면 하루 경과 있잖아요. 경과를 준비했는데 블루베리도 들어있어요. 근데 왜 이 하루 경과를 준비했냐면 이 경과 안에는 하루의 영양소인데 한 가지 종류만 있지 않고 다양한 견과류가 들어있어요. 아몬드, 뭐 피칸, 뭐 헤이즐넛, 뭐 이런 애들이 같이 들어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우리의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질이 각각 달라도 틀린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질이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작업할 때 가장 시너지가 나온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혹시 나 이 기질을 못 찾겠다 있으세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빨리빨리 했는데 기질을 찾으실 수 있으려면 일단 이게 나눠야 되는데요. 일어나셔야 돼요. 다 섞여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섞여 계시니까 그러면 먼저 그럼 빨간색을 나눠드릴게요. 빨간색. SP, 네, 다혈질. 내 유형에는 ISFP, ISTP, ESTP, ESFP면 다혈질이에요. 혹시 같은 빨간색끼리 모여주실 수 있으세요? 일어나셔서 잠시. 네, 여기 이쪽을 노란색으로 할게요. 노란색 SJ, 그다음에 초록색, 그리고 여기 파란색, 그다음에 맨 끝이 빨간색. 자, 윤성원 목사님 노란색이시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십니다. 네,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와, 이거 진짜 실화예요. 저희 교회는 정말 특정 기질이 많으신데요. 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70년을 버텨올 수 있었던 기축인가요? 네, 여기 맨 끝이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자, 제가 기질별로 앉으시고 나면 기질별로 약간씩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토론을 하실 겁니다. 옆에 앉으신 같은 기질의 사람들과. 자, 근데 잠깐만 이렇게 보세요. 지금 어느 쪽에 인구 밀도가 높은지. 인구 밀도 어디가 높은가요? 실제로 이거는 저희 대한민국의 성격의 인구 밀도하고 비슷한데요. 네, 우울질이 제일 많아요, 저희 나라는. 근데 특히 저희 삼성제일교회가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유가 또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SJ들이 많으셨던 것이 아닐까. 자, 우울질, 점액질, 담즙질, 다혈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울질은 우울해하는 유형이 아니다.
성실성이 키워드다. 다혈질도 늘 화가 나 있지 않다. 융통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기질을 잘 생각하시고, 제가 기질에 따라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다른 유형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식구들 중에 한 명씩은 있거든요. 식구들 가운데 있으니까 내 유형이 내 기질이 아니더라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SJ 기질 어떻다고요? 전통주의자. 전통을 중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에너지를 많이 쏟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다? 일단 세밀한 거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리고 되게 현실적이고 목표도 구체적으로 짠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연봉 순위가 높은 쪽들이 여기 전통주의자에 들어있고요. 제가 그 기질에 따라서 방송국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방송국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감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작가가 있고 전체적인 홍보나 총괄하는 쪽이 있죠. 전체적인 행정과 총괄이 우울질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작가는 누가 할까요? 작가? 점액질. 제가 아까 이상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상. 항상 꿈을 먹고 사는 상상의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점액질들이 작가를 하고, 그 다음에 담즙질은 뭘 할까요? 감독을 좋아해요. 일단 감독. 왜냐하면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거를 총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가 많고, 보통 인강의 유명한 강사들 있죠. 그 사람들도 대부분 담즙질이 많아요. 그 이유가 자신이 공부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과 되게 다르고 독특해서 본인만의 노하우를 전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통주의자다. 그러면 다혈질들은 또 뭘까요? 방송국에서 연기자. 왜? 새로운 역할 아무리 다 맡아도 다 적응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통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각각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른 특징들이 있지만, 일단 책임감과 현실성이 강한 책임주의자. 그러니까 전통주의자들의 부모들은 양육을 할 때도 어떻게 할까요? 엄청 세심하고요. 꼼꼼하게 본인들이 다 이렇게 책임져주고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죠. 그다음에 이제 SP 빨간색, 제가 다혈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유롭고 현실에 충실하다. 굉장히 적응력도 뛰어나지만 현실적인 것에 기반을 해서 이제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또 사람들과 잘 더불어 지낼 수 있을까? 뭘 하면 또 재밌나?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을 많은 그런 유형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유형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죠. 자, 제가 일부러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소그룹 작업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자, 그래서 NT 담즙질이에요. 담즙질은 어떻다고요? 독립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조금 같은 리더여도 좀 차이가 나는 게, 전통주의자의 리더와 이 독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리더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항상 미래에 관점을 두고 지금 현실보다는 자꾸 좀 더 뭐 새로운 거 없을까? 좀 더 다른 거 없을까? 혁신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래지향적인 관념주의자다. 근데 대부분 담즙질들은요, 뭘 하나 새로 배울 때 그냥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일단 책을 들이파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골프를 배울 때 골프 책부터 산다. 골프를 하러 나가진 않아요. 계속 책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뭔가를 막 실제로 하기보다는 머리로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예술가의 혼을 지닌 이상주의자, 점액질 NF입니다. 자, NF들은 어떻다? 일단 가슴에 다 열정 하나씩은 품고 있어요. 뭔진 다 달라요. 근데 열정이 하나씩 있고,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답고 조화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관계지향적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수녀 집단의 99%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항상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또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맞닿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또 많기 때문에 수녀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녀님들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게 약간 직업 유형에 따라서도 좀 더 많은 유형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이걸 가지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유형을 이 기질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쪽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직업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는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적응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술가. 자, 이 기도문은 이따가 이제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소그룹을 하실 때 어떻게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너트? 지금 벌써 3시가 다가와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제2가 아니고 인식형이기 때문에 오늘 이 그 너트도 오늘 사가지고 집에서 교회 끝나고 가서 한 땀 한 땀 간해수공업으로 빨간색 노란색 딱지를 열심히 붙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이렇게 계획이 없던 걸 갑자기 했냐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피지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계획이 없었지만 머릿속엔 있었는데 준비는 오늘 했다. 이렇게 한다. 닥쳐서 한다. 그래서 이제 잠깐씩이라도 소그룹 안에서 우리 기질들이 하나님을 향할 때 신앙관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나눠보시도록 할게요. 나는 어떤 신앙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을 되게 중시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하고 어떤 신앙관을 가졌는가. 화면 조정 중입니다 지금. 자, 옆에 분들과 저기 눈 마주치셔야죠. 눈을 마주치시고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어떤 신앙관을 가지셨고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거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옷 색깔입니다. 옷 색깔. 다혈질 쪽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옷 색깔 화려하시죠? 다양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통주의를 좋아하시는 우리 우울질들은 색깔이 다 통일되어 있다. 네이비를 제일 좋아해. 네이비 블랙 아니면 회색. 이런 특징들도 보이고 있어요. 자, 이야기 나눠보셨어요? 시간이 짧았죠? 네. 이 그룹별로 이야기 하실 수 있는 시간을 5번째, 6번째 모임 시간에는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자, 잠깐씩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는지 각각의 기질에서 한 분씩만 이야기를 해주시도록 할까요? 각각의 기질에서 한 분씩만. 자,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우울질 쪽에서는 누가 하실까요? 대표. 자, 한 분씩만 해주시면 돼요. 각각의 기질에서. 일단 우울질들은 선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다혈질부터 가죠. 자, 우리 다혈질. SP. 자, 아무 권사님.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아, 예. 우리 다혈질인 사람은 이 머리에 열이 많아서 머리털이 다 빠진다. 제가 다혈질이다 보니까 머리에 열이 많아가지고 머리털이 다 빠져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네, 아우 너무 재밌는 표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저기 머리털이 빠지는 거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혈이 위로 올라오니까 우리가 일명 뚜껑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열이 올라오니까 혈압이 올라와서 자꾸 머리가 빠진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역시 재미 있으시죠? 네. 그다음에 그럼 담즙질. 그냥 막. 네. 제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 내면에 가장 기초를 잘 잡고 있는 단단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개인의 말씀 묵상과 개인의 신앙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그것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생각이 흘러가고 그러면서 좀 더 넓은 가지가 펴지면서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가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INTJ. 네. INTJ. ENTJ. ENTJ. 그럼 드럼을 치실 때는 어떻게 본인의 기질에 맞게 어떻게 좀 적용하시나요? 똑같은 걸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는 그렇죠. 있어요. 네. 예. 약간 변형을 하시는군요. 네, 그 안에서 작은 디테일이라도 변형하려고 매일 다르게 쳐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것도 이렇게 추구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점액질, 네, 우울질 제일 마지막에 한다 했어요. 왜냐면 선택하는데 오래 걸리시기 때문에. 네. 반복되는 일은 정말 싫어하고요. 모두. 그리고 늘 지금보다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목사님 전형적인 ISTJ이고 저는 ENFP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전통에 굳건하게 해왔던 것들을 고집하는 편이고 저는 똑같은 것도 똑같이 하면은 제가 못 견뎌서 다르게 해야 되고 다르게 표현해야 되고 또 미래지향적이라서 늘 현실을 부정하는 좀 그런 언어들을 많이 해서 이제 거기에서 부딪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눈빛만 보아도 서로 알 수 눈이- 있잖아. 눈빛만 봐도 눈이 알 수 그래, 있잖아. 눈이 응. 이호 권사님 정말 잘 앉아 계시는구나. 예,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고 예, 전형적인 그렇습니다. 네. 저쪽에 앉아 계셔야 될 분이니까. 추구하실 수 있죠. 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목사님과 정반대의 기질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래서 결혼하신 거죠. 그죠? 그렇죠. 왜냐면 결혼할 때는 보안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같은 유형보다는 다른 유형과 결혼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울질 결정되셨나요? 우울질에서 끝나야 오늘의 이 시간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압박감을 드리면서 아니. 책임감 다 어디 가셨어요? 책임감. 저는요, 네. 강사님이 말씀하실 때 전자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하고 상관이 없고 후자를 생각하면 딱 나야. 네, 그런 이유는 저는 무슨 일이 딱 닥치면은 전번에 했던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조사 한번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하면 내가 한다고 내가 입으로 말한 거는 반드시 좀 일평생 지켜야 돼요. 꼭 지켜야 되고 지켜야 직성이 풀리고 아무튼 뭐 이렇게 새로운 것보다는 하여튼 전통을 잘 지키면서 앞으로 저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 나누신 것만 봐도 사실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조화롭게 함께 해야 시너지도 나고 골고루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하루 경과처럼 이렇게 완벽한 한 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아마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끼리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좀 짧았지만 제 5번째, 6번째 시간에는 더 많은 시간들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각각의 유형별로 기도문이 있었는데 그거는 또 나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기도는 그냥 각자 집에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